예, 인천 서구의 이용호입니다. 예, 장관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번 국감에서 저는 임기 중반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윤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을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NDC 산업 부분 연도별 감축률이 0점대 지금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는 90% 무상할당으로 거래제 운영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 텍소노미 원전까지를 포함시켰고 화석연료 발전사가 녹색 기업으로 선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탄소 중립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탄소 중립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 강보 운영 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하고 물 정책을 후퇴시켰다.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 대응댐으로 포장시켜서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 건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지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올해 3월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은 했지만 2년간 단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속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부가 유통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환경정책을 후퇴시킨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6년에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업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환경산업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상황에 맞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환경산업부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산업부를 넘어서서 사실상 환경정책, 환경가치에 대한 지향이 없는 사실상 직무유기 부처, 직무유기 정부다, 이렇게까지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녹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으로 녹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매년 4대강 녹조가 심각하고요.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에서 녹조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녹조의 심각성은 장관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녹조의 유해 남세균에 의해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생성되는데요. 이런 녹조 독소가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뭐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신장 질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질환 영향을 준다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다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시스틴에 만성 노출되었을 경우에 청산가리 6,600배, 살충제에 20배 이상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진 중에 이 녹조 에어로졸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녹조 독소의 일반적인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어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녹조에 노출된 낙동강 주변 거주자의 약 50%에서 인체 내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을 확인한 국내 첫 조사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녹조균이죠, 이 남세균 검출이 확인됐다라는 대구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하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에 법원은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돗물에 살아있는 남세균, 즉 녹조 독소를 생성하는 균이죠, 이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원이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도 녹조 독소의 전파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 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녹조 독소의 어떤 유해성, 인체 유해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원님 어제 발표된 비강에서 녹조
유전자가 나왔다는 거죠. 녹조 독소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녹조 독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환경부는 부정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가요? 녹조 독소가 만약에 뭐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거는 당연히 유해하겠죠. 그러면 근데 공기 중 전파라든지 인체 유입 가능성 인정하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정밀하게 봤을 때 공기 중 녹조 독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파 가능성은 뭐 수영을 한다거나 들어가서 뭐 수상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알겠습니다. 가능할 수 자, 있죠. 계속 확인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는 녹조 독소가 공기 중에 전파되거나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부정해 본다기보다도 지금 그렇게 저희 수십 건의 조사에서 보도자를 나오지 않는-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수십 건의 어떤 보도 설명 자료 등에서는 그 대학교 한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결과 이거를 계속 인용을 하고 거기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환경단체들과 이 독조 녹수의 유해성에 대해서 계속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런 오래된 논쟁들을 좀 종식시키고 이제는 이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좀 집중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런 논쟁 종식시킬 혹시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부? 네, 당연히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거를 요청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유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관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감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조금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1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녹조가 이렇게 심각한데 환경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의문인데요. 녹조 제거선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약 3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28대 정도를. 근데 사실 그 녹조 제거선으로 녹조 제거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심지어 녹조 제거선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오히려 다시 한번 또 그 재유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그 녹조 제거 작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땜질식 처방, 예산 낭비 처방이 아니라 4대 강보를 개방하고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방식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 그렇기 때문에 뭐 4대강 보호를 개방하면은 녹조가 없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녹조 발생이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부 장관도 인정했는데 아니, 가져있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녹조가 많이 하면은 홍수가 나거나 녹조가 많이 발생할 땐 저희가 댐보 하고 또 연계 운영해가 좀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다 되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사전에 4대강 보를 자, 질의와 예,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개방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유속의 흐름이 녹조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그게 답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원인이 거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유기물질도 있고 또 온도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또 말씀하신 유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증인, 예, 원기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유관기관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코스모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022년 12월부터 지금 시범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만 보면 반환율이 처음 시작할 때 9.6%에서 78.3%까지 올랐고 매장 이행률 같은 경우는 매장 점주들의 이행률 같은 경우는 41.9%에서 94.6%까지도 제주도의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텀블러 이용도 제주도의 경우 3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맞죠?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매장 점주들의 부담이나 또는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난색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범 사업 실시해본 결과 충분히 정착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얻은 교훈은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행정력으로 가능성을 극복할 봤다?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저는 포기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정책의 사실상 포기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 시범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반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50%대, 이행률도 44.8%뭐 이렇게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포기가 심각한 영향을 줬다. 지자체의 의지를 꺾었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2023년 8월 달에 어떤 모 국회의원님께서 전국 시행을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의원 입법을 발의하면서 이게 정책의 불확실성을 시장에다가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소비자나 매장 이런 분들이 정부가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래서 참가율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포기, 사실상 정책 포기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환경부 정책 포기하고 이런 표현은 저는 뭐 현장에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태도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 코스모에서 시범사업 1년의 성과와 보완사항, 전국 시행의 가능성 등을 담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년 말에 환경부에 제출했죠. 네. 근데 환경부는 이거 공개 안 했죠. 공개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아니요. 이런 행태로 공개를 연구 용역 보고서 제출했을 때 환경부에서 상당한 질책 받으셨습니까? 코스모? 아니 질책받지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질책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의 전국 시행을 가능성을 담은 내용이 담겨서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환경부가 이 정책 시행을 계속하기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거가 반하는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이랬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관기관이라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정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컵에 사용될 라벨지 생산이 필요했고요. 환경부가 라벨지 생산과 관련돼서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코스모하고 긴밀하게 협의했습니까? 그 라벨 단가는 거기에 암호를 우리가 어떻게 넣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기관의 조폐공사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주도를 했고요. 환경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뭐 성일 단가 협의 과정에 환경부 아무런 의견 제시 한 바 없어요? 제가 코스모 환경부가 실장한테는 의견을 확인 받았습니다. 네, 환경부가 의견을 정확하게 내긴 답변 주셔야 돼요. 네, 환경부가 의견을 내긴 하는데 그 단가는 기술적으로 암호를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넣느냐 제시했죠? 일부 의견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도는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환경부의 정책 그 사실상 포기로 인해서 이제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75억의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한 소송 중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개 기관, 조폐공사, 코스모, 환경부 세 개 기관을 제가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피해 확대되기 전에 법원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종결하자. 이 세 차례 회의 동안 환경부가 가장 이런 조정 방식의 해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어요. 맞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래서 코스모는 법원 조정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사회 결정을 최근에 했죠. 네, 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뭐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뭐 지금 국제적 추세라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일회용컵을 너무도 많이 쓰고 환경에 막 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사실 선진 유럽에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형태의 일회용컵 사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래 세대나 지금 우리 당대의 그 순환 경제를 위해서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뿐만 아니라 보증금제 제도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확장되고 좀 정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뭐 플라스틱 저감이라든지 재활용 정책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제도가 어쨌든 법으로 들어와 있고 선도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도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정책을 같이 구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이 제도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반환율이라든지 매장의 이익률이라든지 텀블러 사용률이라든지 저는 이 제도 시범 사업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일회용 제품, 일회용 컵의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좀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확인했지만 200억 원 넘는 초기 구축 비용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제도가 폐기되면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봤고 초기 구축 비용 정부의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시민들의 인식 확산도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확대 시행을 좀 해나가서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 외국에 이런 제도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기후 환경 정책에 있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는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배출권 거래제 거래 가격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하고 비교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외국하고 비교하고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제도를 많이 양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주에서는 정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도 하고 계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안 좋은 시그널을 작년 말에 보내니까 반토막 났어요, 올해. 너무 아까워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확대 시행할 의사 없습니까? 환경부? 뭐 제 생각이 의원님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환경부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 제가 환경부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제가 오해를 풀고자 말씀드리는데 제가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마지막에 좀 더 이거를 안 답변 하려고. 주시고 네. 확대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환경부는? 그것만 간단하게 먼저 주시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신중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추가할게요. 네. 뭐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확대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세부 계획이라 로드맵 마련하겠다. 네. 확대 시행을 위한. 네, 실제로 세부 계획 로드맵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나 로드맵 마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요, 종감 전까지 아니요. 똑같은 이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 확대 시행과 관련된 네. 어떤 논의라든지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가 종감 때 한번 의원님들께 시간 주시면은 종감 저희가 전까지 생각하는- 서면으로 일단 보고해 주세요, 의원실로. 그래야 저희도 종감에 대응합니다. 예,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그거는 위원회에 장관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예. 자, 장관님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미리 좀 해주시면 종감 때 아무래도 그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시면 저희가 한번 좀 천천히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면서 어떤 측면을 또 봤냐면 제가 과문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법률의 저 하위에 있는 고시와 이 불일치 이런 위법 행정이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이 이게 법치행정 국가에서 행정도 법치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오늘 문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지 말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법률은 있고 국회도 있고 입법부도 있는데 법에 반하는 논의들을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해서 법과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정확하게 정책 실패 선언하시고 법 개정안 내세요. 정부 입법안 내세요. 본격적인 논의에 붙이세요, 아예. 자꾸 이런 이 위법 행정의 상황들을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책임 행정을 하시려면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마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시잖아요.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그 방안 마련 노력이 없어요. 네. 1분. 그리고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법률 위반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알고도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징계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장관이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제도를 변경하면서 순차적인 계약들이 다 불이행되고 75억의 세계 업체 중소기업에 손해가 발생되고 소송 중입니다. 세계 기관과 3차 회를 거쳤는데 가장 많은 책임과 가장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단 말이죠. 피해 회복 회의 과정에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코스모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소송 참여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도 소송 참여 결정하시고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소기업들의 피해 확대를 막는 길이거든요. 그런 계획 있으세요? 네,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있는 사항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가 소송 참가자로 참가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법무부에 저희가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럼 3심까지 갑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들의 그 피해를 조기에 완결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제일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코스모하고 조공하고 다 참가해서 하고 그것에서 이제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대로 그 피해받고 민간인들께서는 기업분들께서는 일단 피해를 빨리 보상받고 이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저희하고 그 두 개 기관이 남아서 어떻게 그 분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보고요. 법무부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지휘를 받으면서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기업들한테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제 관련해서는 제가 제주지사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지사님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전액 도비로 한 거의 5억 원 가까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자영업자 지원 여러 가지 설치비 지원하는데 별도로 또 쓰시고 하면서 이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있으시면 이 제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 법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지자체들도 제주지사님 같은 생애 있으신 분들은 할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도비가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저기 굉장히 빈약한 지자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오게 되고 저희들이 볼 때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할 때. 그걸 다 부담시킬 경우에 사회적인 부담은 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안 중에 하나는 일단 의지가 있으신 분, 지자체, 거긴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제도가 저희가 볼 때 전국 시행은 무리지만 자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해드리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으로 다 무조건 강제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하겠다는 데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전국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 일회용컵 재활용, 일회용컵 억제를 하자는 말이 전 절대 그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무상금지 그것도 지금 못합니다. 무상금지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무상금지는 여러 대안들 중에 나왔지만 현재 킬 됐습니다. 그건 저희는 당장 안 합니다. 그거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또 소상공인 점주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할 것이냐 그 대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제가 위원회에 한번 상임위 한번 보고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여러 말씀이 있었으니까
시간 주시면 저희 국감장에 더 땡겨가지고 빨리 해서 중간보고라도 한번 제 드리고 저희 입장이 뭔지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또 업데이트하면 되고 그 과정에 저희가 분명히 의원님들께 법적인 그런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드릴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드리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제출한 문건 그 환경부에서 작성한 거 맞죠?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어떤 문건인지 제가 그런 쪽 그 일회용 보증금 관련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 김홍훈 과장 나와 계시나요? 그 해당 문건 환경부에서 작성한 거 맞죠? 제시됐잖아요 아까. 저희한테 하나 주시면 알겠습니다. 기조일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모 이사장 증언을 했는데요. 증언 전에 코스모 측과 뭐 기조실장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이 증언 관련해서? 어떤 오늘 증언과 관련해서 코스모 이사장하고 환경부 측 관계자가 소통한 적 있어요? 저 없습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또 그 소통한 적 있는지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아시죠?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 마련, 총리실 산하기구 전담기구 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알고 계시죠? 네. 3차 공모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4차 공모 이제 사자 협의체 진행 중인데 가장급 회의 2차례 진행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에는 환경부가 주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자체 3개 광역 지자체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제가 2차례 차관께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환경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모 조건은 사전 주민 동의 조건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가 나섭니다. 그리고 공모만으로 한정하지 말고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지자체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공모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4차 공모 또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부지 면적도 축소해서 최대한 대체 매립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방향에 저희 뭐 동의해요? 큰 의견 없습니다. 예, 크게 이견 없으시죠?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배출권 거래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EU에서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되는 거 아시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낮아서 소위 탄소 국경세를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철강 같은 경우 2030년에 2,331억 원, 2035년에는 4,377억 원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와 한 10배 내외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요. 무상 할당 비중이 너무 크고. 지금 26년부터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시죠. 26년부터 이제 4차 계획 기간 시작되잖아요. 네. 이 무상 할당 비중 낮추는 방향인 거죠, 지금 환경부도. 유상 할당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상 할당 뭐 어느 정도 수치로 지금 레인지를 두고 지금 논의 중이십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연말 좀 넘어서까지는 연말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연말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다. 실무적으로는. 예, 또 시설 가동 중지 등에 의해서 무상 할당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관련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낮아져서 그 무상 할당된 배출권을 좀 환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100일 넘게 일부 공정이 중단됐는데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도 이것 때문에 무상 할당 받은 배출권을 매각해서 311억 원의 혜택을 봐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돼요. 무상 할당된 부분들을 배출권 환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령 입법 예고 중입니다. 언제 그러면은 시행 가능합니까? 지금 입법 예고 중이니까 그 후속 절차 마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세요. 네, 50%를 15%로 줄였습니다. 50%를 15%로 줄이고
단계별로 더 그 취소 물량을 늘리는 걸로 지금 입법 요구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현장에서. 아, 네. 이용호 의원님. 네. 네. 제가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그 수차례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 그 중소기업 피해업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마 뭐 장관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세계 기관을 상대로 뭐 조폐공사 사장이라든지 코스모 이사장이라든지 그 환경부의 실국장 이런 분들 모시고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가 가장 소극적인데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는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오랜 기간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어요. 21대 때, 22대 때 계속 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오늘 좀 놀라웠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강덕구 위원님께서 환경부 문건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환경부 문건 맞습니다. 환경부 문건 맞는 건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문서들이 저는 이 문서가 내부적인 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실행 단계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내부 논의용 문건은 아니다. 근데 국회를 상대로 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와 다르게 마치 여전히 대안을 뭐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세 차례 회의 동안 중소기업 피해 업체 구제하려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고민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폐기할까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시민단체, 학계, 언론을 동원해서 정책 실패라든지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공작적 행태까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서에 대해서 전문을 위원회 의결로 환경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서면 답변 또는 구두 답변, 이 국감장에서 했던 답변들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문건에 대한 첫 번째는 문건에 대한 전문을 그 위원회 의결로 제출 요청을 해주시고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검토했을 때 서면 답변이나 이 현장 국감 답변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고발 자치까지를 포함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